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강의 실전사주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즌 8 시작을 할 거예요. 제 강의가 이제 실전사주반을 이 5개씩, 50개씩 모아가지고 시즌 1, 시즌 2, 제가 미드를 많이 봐서 시즌이라는 말을 써요. 시리즈. 벌써 시즌 8번째. 그러니까 강의로는 351강을 진행할 때가 됐습니다. 제 생각엔 대한민국의 여러 명리 강의들 중에서 실전사주를 가장 많이 푼 사람이 저 아닌가. 제가 꼬꼬마 시절에 저희 사부님의 실전 강의를 진짜 파고 또 파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재용 사부님. 김재용 사부님이 실전 강의반을 200강까지, 대략 200강 초반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실전사주반으로 운영하시지 않으시고 다양한 주제로 운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사부님의 실전사주반 강의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명리 이론을 이제 많이 배우는데, 명리 공부를 꾸준히 하면은 뭐가 있으면 어떻다, 뭐가 있으면 어떻다, 뭐 오행이 어떻다, 다양한 명리 이론을 배우는데 사주 명식만 탁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초보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게 사주를 많이 풀어보면 되더라고.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참고서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집풀이를 하죠. 문제집풀이. 저는 같은 것 같아요. 명리 이론을 공부하는 게 참고서 공부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 확인해 보는 게 문제집풀이인데, 제 강의는 화요일 낮 시간에 명리 이론에 대한 기본 강의 수업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제가 실전사주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사주는 제가 그날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그날 내가 무슨 삘이 꽂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사주 주제를 좀 정하고 있는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 시즌 8번째 351강은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주는 인생의 체험계획서다. 사주는 인생의 체험계획서다. 모든 경험과 체험이 성장이 된다.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지 기억을 안 나는데 제 인상 깊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영성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성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인데, 존재 자체가 성장이다. 존재 자체가 성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쵸? 그냥 너가 태어난 것 자체가 성장이다. 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다. 왜 태어났습니까? 성장하려고. 모든 에너지는 성장한다 라는 거죠. 사실 우주도 모든 에너지로 되어 있고, 우리의 정신, 의식, 물질 역시도 모두 다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물질화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물질들입니다. 이거를 에너지화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난다 그러죠. 핵폭탄이라는 폭탄이 있는데 에너지를 물질화할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게 핵에너지입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바꿨더니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핵폭탄이 실제 물질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이 한 2% 미만이라고 하더군요. 2% 미만 정도. 그러니까 물질을 에너지로 바꿀 때 한 2% 정도만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근데 그게 핵폭탄이야. 그러면 물질을 100% 에너지로 바꾸면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그럼 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압축하여 물질로 만들었다 같은 건데, 영성에서는 그렇습니다. 존재가 바로 성장이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제가 오늘 사주 강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과 체험은 성장이 된다. 인간의 모든 경험과 체험은 성장이 된다. 자꾸 철학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사주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는 인생의 체험 계획서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좋은 체험, 나쁜 체험, 이걸 구분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죠. 이왕이면 좋은 체험만 하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저도 동의를 하는 사항인데,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어야 되고, 안 보이면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보이면 안 보일 때가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과 같아서
모든 세상의 경험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면 그만큼의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우리가 명리 공부 처음 할 때 음양 법칙이라고 해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양이 있어야 음이 있을 수 있다. 양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음이 있게 된다. 아, 저는 음이 싫어요. 저는 양만 가지고 싶어요. 아니야, 나는 양이 싫어요. 나는 음만 가지고 싶어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모두 성장이 되는 것인데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영혼의 인생 체험 계획서가 바로 사주 명리학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운명은 결정돼 있습니까? 운명은 결정된 겁니까? 만들어가는 겁니까? 정확히는 운명은 결정된 것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 운명은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작게 이룰 수도 있고 크게 이룰 수도 있다. 작심삼일이 날 수도 있다. 올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저축을 해야지 3일 만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작심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들도 이번 지구별 체험 계획에서 한 7, 80년 또는 8, 90년 동안의 인생 경험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겠다, 저런 것들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써가지고 온 체험 계획서입니다.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될 계획서라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저도 대학생인데 저도 매년 신학기에 수강계획서를 짭니다. 신학기가 되면은 수강계획서를 짜요. 아, 이번 학기에는 한 18학점 정도 따야겠다 해가지고는 6과목이나 8과목 정도를 수강을 해야겠다. 제가 잘하는 과목을 수강을 할까요? 저한테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까요? 그쵸? 제가 1, 2학년 때는 좋아하는 과목을 수강을 했고요. 제가 1, 2학년 때는. 근데 1, 2학년 때 좋아하는 과목을 수강을 했더니 3, 4학년 때는 이미 좋아하는 과목 다 수강했어. 좋아하는 과목이 없는 거야. 1, 2학년 때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4학년인데 4학년 때가 되니까 졸업하기 전에 필요한 과목들을 듣자라고 합니다. 자, 영혼이 지구별에 내려와서 다양한 체험 계획서를 작성할 때 8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린 영혼들은 좋아하는 과목을 체험하고요. 성숙한 영혼은 필요한 과목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부귀영화를 누릴 거예요. 최고의 스타가 될 거예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권력자가 될 거예요. 주로 이런 코스는 어린 영혼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요. 남을 도와서 다른 사람을 크게 성공시킬 거예요. 내가 김연아를 스타로 만들 거예요. 내가 BTS를 빌보드 1위로 만들 거예요. 하는 그런 일들은 주로 성숙한 영혼들이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되게 에고적 차원에서 명리학에서는 이인자 사주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방시혁이 될래? BTS가 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그쵸? 아, 이왕이면 BTS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저도 그래요. 아마 다시 태어나서 방시혁이 될래? BTS가 될래? 그러면 뭐 방시혁이보다는 BTS라고 할 텐데 어떤 측면에서는 BTS를 만든 방시혁의 영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죠. 근데 BTS는 좋고 방시혁은 나쁘다. 방시혁은 꽝이다. 왜 지가 BTS 하지 지는 BTS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됐느냐. 아니다. 같은 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죠.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사주 3개를 볼 건데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 3개 오늘 사주를 볼 건데 이 3개의 사주에 모두 특징들이 있죠. 제가 보통 비슷한 사주들을 2개나 3개, 4개씩 모아가지고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알기 쉽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소개한 사주가 죄다 어떤 사주냐? 축미충, 축술미, 축미충, 축술미, 축미충, 축술미가 있는 사주들을 놓고 우리 함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월지하고 일지의 관계가 전부 다 축미충이에요. 여기 지금 색깔이 노래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축이고 이게 미입니다. 전부 다 축미, 축미, 축미로 되어 있는 사주들입니다. 3개의 사주를 모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사주를 처음 열어봤을 때 어떤 생각으로 사주를 보십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지금 3주 만에 실전 사주반을 지금 다시 열어가지고
지금 시동을 좀 걸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보죠. 사주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사주를 보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사주를 봅니다. 이거 좋은 건가? 이거 나쁜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색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색출하느냐? 이 사주 8개의 글자를 보고 기신, 용신, 한신, 구신. 그렇죠? 이제 보통은 8개 중에 용신은 뭔가요? 그 다음에 용신을 돕는 희신은 뭔가요? 이 중에 제일 나쁜 놈, 기신은 누군가요? 기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구신은 누군가요? 그놈도 나쁜 놈. 그리고 중간에서 박쥐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한신은 누군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좋은 놈 2개, 나쁜 놈 2개, 중간에서 일리 붙었다, 전리 붙었다 하는 한신, 요 하나. 이게 이제 제가 초창기 꼬꼬마 시절에 사주 공부할 때 저를 블랙홀에 빠뜨린 게 바로 그 기구신론입니다. 8개의 글자를 1등, 2등, 3등, 4등, 5등으로 이렇게 서열을 정해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으로 분류하는 이 기구신론. 물론 그렇게 명리를 배우신 분들도 뭐 계실 거고 그것도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관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냥 거쳐만 가십시오. 참고만 하십시오. 사주 명리학에서 한 10개의 사주 중에 그렇게 그 기구신, 한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두세 개?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 어릴 적에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세대시라 잘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 아시죠? 배달의 기수. 배달의 기수 하면은 뭐냐면 그게 선악의 구분이 아주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 토요일 날만 되면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방송이 했는데 그 정의의 국군이 악의 무리 북한군을 물리치는 그런 아주 선악의 구분이 분명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했던 대부분의 드라마들인 다 그렇게 선악 구분이 흑백 논리화돼서 분명한 드라마를 하는데 아주 단순 명료해서 보기 좋습니다. 일반적인 액션 영화의 흐름도 대부분 좋은 놈과 나쁜 놈을 명백히 분류하여 좋은 놈 이겨라, 좋은 놈 이겨라 하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끔 만들죠. 자, 어떤 드라마에서 좋은 놈과 나쁜 놈, 악한 놈과 정의의 경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전 시대에는 주로 그렇게 해서 드라마나 방송들이 대부분 쏟아져 나왔는데 현대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이 입체적 캐릭터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체적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요. 나쁜 놈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놈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좋았다가 어쩔 땐 나빴다가 나쁜 놈 편에도 붙었다가 좋은 놈 편에도 붙었다가 저놈이 지금 나쁜 짓을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라는 애착, 연민, 그 다음에 다양한 분노, 저 사람이 저렇게 흑화된 이유는 바로 저래서 저랬구나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예전에 제가 엑스칼리버라는 그 여러 전설, 동화 뭐 내용들이 있는데 엑스칼리버에 보면은 아더왕이 이제 원탁의 기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엑스칼리버 내용의 중간 정도에는 엑스칼리버의 주인공인 그 아더왕이 흑화됩니다. 흑화.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주인공이 흑화됐다. 작가들이 쓸 때 어디 주인공을 흑화시킬까 해가지고 정의의 칼을 든 주인공이 자기 부인 기네비어가 랜슬롯과 바람이 난 것을 알고 열이 받아가지고 에이씨 적을 물리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내 바람핀 부인이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흑화되는 내용들이 나와. 그걸 보면 되게 안쓰럽죠. 아니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집안 사정이 지금 바람 잡게 생겼어. 뭐 이런 것 같은 내용인데. 자, 현대의 드라마를 보면은요 대부분 입체적 캐릭터들입니다. 이 보통 선악 구분이 가장 분명했던 장르가 히어로물인데 히어로물, 영웅들이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드라마 역시 영화나 드라마 역시 요즘 현대시대에는요 입체적 캐릭터의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다크 히어로도 나옵니다. 다크 히어로들이 악당들이 모여서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서부터 정의의 기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뒤통수에서 나쁜 놈이었네 같은 어쩔 땐 나쁜 놈이었다 어쩔 땐 좋은 놈이 딱 그놈이 그놈이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장편으로 이어지면서 이놈이 나쁜 놈이었다 이놈이 나쁜 놈이었다 다시 이놈이 좋아졌다 이놈이 좋아졌다 하는 입체적 캐릭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엔 절대 악인도 없고 절대 착한 사람도 없다라는 관점으로 점차적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재작년인가? 그 이병헌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병헌 배우 말고 이병헌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약간 좀 괴짜 같은 감독이신데 이병헌 감독이 드라마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달달한 로맨스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은 특별히 빌런도 없고 특별히 구박받는 무슨 불쌍한 주인공도 없고 다 비슷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얘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놈도 없고 특별히 좋은 놈도 없어. 근데 그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 나쁜 놈과 좋은 놈이 분명한 것보다는. 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악 구분하지 마라,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찾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가들의 입체적 캐릭터, 옛날 시대에는 배달의 기수, 선악의 구분이 분명했다. 현대의 작품과 드라마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이제 입체적 캐릭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세상은 다 입체적 캐릭터예요. 사주를 볼 때 좋은 글자, 나쁜 글자를 구분하려고. 그럼 이 사주에서 좋은 글자는 무슨 글자지? 이 사주에서 나쁜 글자는 무슨 글자지? 이걸 어떻게 찾을까? 그렇게 보지 말고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한 글자다. 모두 필요한 글자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한 사주다. 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니까. 모든 경험과 체험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설사 실패의 과정일지라도, 모멸의 과정일지라도, 눈물을 흘릴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 역시도 우리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으로 좀 보는 거죠. 자, 우리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축술미 형태의 사주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경험과 체험을 겪는다는 개념에 있어서 다중복합적 경험을 하는 사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인묘묘묘, 뭐 인묘묘진 이렇게 돼 있는 사주가 있다고 쳐봐요. 사주가 뭐 인묘묘묘, 인묘진묘 뭐 이렇게 전부 목기운으로만 다 돼 있고 천간에도 목목목목 이렇게 돼 있다고 봐. 그러면 그 사주는 특정 계절에 몰빵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목, 봄의 계절에 몰빵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성태의 사주는 봄의 계절을 진하게 경험을 하지만 사계절의 경험은 잘 하지 못한다. 사주의 본연의 특성이 한쪽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번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집중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경우로 보는 거죠. 근데 사주에서 오늘 소개하는 사주들이 다 뭐냐면 충미충이야. 이렇게 월주는 미토인데 일주는 축토야. 이렇게 되면 충미충이면 좋아요, 나빠요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되게 덜 떨어진 관념이 그건 진짜 그런 관념 버려야 돼.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충의 관계인데 미토와 축토는 서로 양극단이야. 양극단. 양극단. 미토는 여름의 끝자락이고 축토는 겨울의 끝자락이야. 소속으로 보자면 미토는 여름 글자고 축토는 겨울 글자야. 그럼 이게 화하고 수의 대립관계, 교차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 사주는 여름의 끝자락부터 겨울의 끝자락까지 폭넓게 경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런 형태의 사주를 보면은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고 영혼의 의도는 무엇인가, 영혼의 의도는 무엇인가로 보세요. 이 사주를 짠 영혼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뜻일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무슨 교훈을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충미충만 보면은, 충미충만 보면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름의 끝자락서부터 겨울의 끝자락까지 경험하라. 근데 이것이 십성으로는 현재 인성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나의 생각, 사상, 철학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은 겨울의 마음과 여름의 마음,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마음을 모두 폭넓게 경험하시오.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단기간 내에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갈 때 미토의 사회에서 축토의 마음을 찾다 같은 거죠. 자, 좀 이해하기 쉽게 월주하고 일주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월주 안에 일주가 있습니다. 월주는 연주 안에 있죠. 이게 연이고 월이고 일시라고 본다면은 연월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일시다. 이거를 뭐 태양계에 비유를 하자면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다. 이렇게 미토라는 태양계 안에 있는 축토라는 지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토라는 사회를 살고 있는 축토다. 미토라는 사회 속에 축토 마음 가진 사람이다. 그럼 이 사주는 미토 마음 가진 세상에 축토 생각 품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특이하네요.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럼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사회주의 생각 가진 사람, 뭐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뭐 신앙과 영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뭐 형이 상학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형이 하학을 추구하는 사람, 뭐 수학이 최고야 하는 사회에서 아니야 난 국어가 최고라고 생각해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사회의 마음은 미토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은 축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사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간극이 멀죠. 간극이 멀죠. 그럼 이런 사주들이 주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면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게 될까? 엄청 보수적인 군인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았는데 점차적으로 나이 먹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엄격한 보수적인 가풍을 유지하는 가문에서 나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게 판에 박은 거 싫어. 나는 그냥 내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고. 이런 형태를 주장할 수 있겠죠. 막 노예들을 데려다가 막 스토리를 치고 노예들을 막 짐승 취급하는 물건 취급하는 뭐 중세 사회에서 노예와 진정한 사랑과 뭐 인정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야 너네 집안 사람들은 다 노예를 데려다 학대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거 우리 부모님 얘기고 내가 사는 마을은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거죠. 이 사주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을 이해하죠. 월지에 있는 미토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미토라는 생각 안에 축토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주에서 연월과 일시는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 명리학에서 연월은 지구가 태양을 도우는 공전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연주와 월주고 지구가 제자리에서 자기 혼자 도우는 자전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일주와 시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주하고 일주가 똑같은 글자가 있다고 해서 걔가 똑같은 애가 아니에요. 정말 우연에 겹쳐서 같은 글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 신금과 신금 있죠. 사회적 신금과 개인적 신금은 서로 같죠. 서로 비슷한 나와 나가 있는데 사회에 미토 가진 사람들과 같은 비견인 나는 미토라는 사회 속에서 축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가령 뭐 개고기를 좋아하고 개고기를 막 먹으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난 개고기 싫어. 난 개고기 안 먹을 거야. 난 개랑 친구야. 난 개를 도살하지 않을 거야. 내 개는 죽이지 않을 거야. 뭐 꼭 그런 마음 같은 거죠. 자, 궁극적으로 이렇게 월주하고 일주가 대립하고 있는 충관계는요. 월주하고 일주에서 충이 붙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모두 예외 없이 지지, 대운, 육충을 만날 때, 즉 여섯 번째 대운, 나이 50대에 여섯 번째 대운을 만나게 되는데 여섯 번째 대운을 만날 때 월지 충운을 맞습니다. 근데 일지 자체가 월지 축이면 처음에는 사회의 세력과 개인의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지만 나이가 50 정도 돼가지고 지지 육충을 만나면 시대가 어떻게 되냐? 시대가 어떻게 변하죠?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섯 번째 대운에서 월지충을 만나게 되는데 보죠. 축대운을 만나게 되죠. 나는 계속 세상을 살면서 미토라는 환경 속에서 축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운은 축토의 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무슨 철학자다 그러면은 무슨 뭐 A라는 학설을 주장하는 환경 속에 들어있는 B라는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시간이 지나 나이 50대, 60대가 되니 사회에서 축토의 손을 들어주다. 축토의 손을 들어주다. 같은 거.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우주가 지구는 중심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우주의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천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하늘이 움직인다고. 근데 갈릴레오는 아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지.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 착시현상이다.
그랬다가 종교회의에 끌려가가지고 모가지가 잘리게 생겼는데